네, 안녕하세요.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아들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너 당장 보따리 싸서 들어와라. 불러들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감을 잡은 겁니다.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를 폭격을 할 거다라는 걸 감을 잡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냈다가 다시 1950년대 초반에 너 유학 때려치고 고향으로 내려와. 불러들여요. 집이 부산인데. 왜 그런가 하면 감을 잡은 겁니다. 한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거라는 감을 잡아요. 그래서 불러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난세를 살 때에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석 달 정도만 앞을 내다보면은 애들 목숨을 건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기후 문제나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래서 그 익숙하지도 않은 과학자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40여 권 읽었어요. 원서들로 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기후에 관계되는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책들이 소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게 팔릴 책이 아니다. 뭐 조금 전문적이다. 뭐 이제 그러면은 출판들을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래도 급한 대로 우선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10중 8구 이게 다 무신론자들이기가 십상인데 이 과학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평생을 이 기후 문제라든가 지구의 현실이라든가 인류의 미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한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모른다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간편한 뭐 포켓판으로 하나 냈는데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고 정말 힘들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더반 회의가 있었죠. 더반 회의가 있었는데 더반 회의에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희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들이 없어요. 그 더반 회의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또 하나 책을 내자.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식물 같아요? 동물 같아요? 식물 같죠? 네.
분홍빛 꽃 사막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천지, 이 창조에 그야말로 기기묘묘한 그런 그 신비함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이제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건데, 우리가 어젯밤에 목성에서 어젯밤까지 살다가 어젯밤에 목성에서 지구로 이민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지구에서 첫 아침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목성에서 살다가 오늘 지구에서 눈을 첫 아침을 맞는다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풀이며 벌레들이며 새들이며 맨날 아구다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며 이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거죠. 다 정말 이 우주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기적인가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체는 하나님의 장엄한 성전이라는 거죠. 지구 자체가. 자,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어쩌건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지구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보면 2000년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이 가장 더웠던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평균 온도가 1880년부터 0.8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온갖 그 기후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말하자면 굴곡이 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가 어떤 그 화산들이 폭발하는 것, 그런 그 화산 폭발의 영향들이 이제 그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연도 중에서 13개의 연도가 지난 14년 동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IPCC 제4차 보고서가 2007년에 나왔는데 이게 2,5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130개 국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2100년까지 4.5도 상승할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5.8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4.5도 상승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가? 지구 평균 온도가 4.5도 상승한다 그러면은 육지의 온도는 보통 6도 내지 7도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고, 대도시의 온도는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합니다. 대도시는 소위 열섬 효과라는 게 있어서 Heat Island Effect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2배 내지 3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도쿄의 연평균 온도는 그러니까 0.8도 상승하는 동안에 도쿄는 3도가 상승을 해요. 서울도 최저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에 서울의 최저 온도가 3.1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4.5도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구 평균 온도가. 물론 이 IPCC 보고서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산유국들의 과학자들이 여기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산유국들의 그 표현 수위가 맞아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표현을 낮추는 이제 그런 보고서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10년이 우리가 기후 붕괴의 원년으로 잡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2010년부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선 이게 이제 북극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데 2005년도에 어디까지 줄어드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이게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 말하자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 평균보다 21%가 줄어듭니다. 얼음 크기가 2005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에는 2005년보다도 23%가 줄어듭니다. 얼음이 그만큼 녹아서. 그래서 2007년도에는 노스웨스트 패시지가 이제 쇄빙선 없이 항로가 열려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노스 이스턴 시 루트가 열립니다. 완전히 쇄빙선 없이 북극해를 지나서 배가 운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과학자들, 기후학자들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는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보통 2030년대나 가야 일어날 거로 그렇게 예측들을 했었어요. 근데 2007년에 이미 이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탄광 같은데 위험을 알려주는 카나리아 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카나리아가 말하자면 가스에 의해서 죽으면은 위험하니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결국 2007년의 이 사태는 결국 이미 카나리아 새는 죽었다. 지구의 이 기후의 안전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 이제 기후 붕괴 원인은 2010년도에 러시아 산불이 600여 곳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8월 평균 기온이 섭씨 24도 수준인데 2010년도에는 40도를 넘는 고온에다가 130년 만의 가뭄으로 산불로 1천만 헥타르가 파괴되고 밀 생산량의 4분의 1이 감소되고 전체 곡물 생산량의 40%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곡물 수출을 금지하니까 세계 밀 가격의 60%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대홍수로 2,000명이 사망하고 2천만 명이 피해를 봅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폭염이 조만간 미국 중부 지역에 닥칠 겁니다. 그러면은 자, 2010년 9월 말에 캘리포니아에 섭씨 45도, 화씨 11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염이 미국 중부 지역에 닥쳤을 적에 제일 우선 시급한 거는 곡물 생산량의 감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지역에서 곡물 생산이 감소하면은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곳곳에서 곡물 생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입할래야 수입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달에 화재인데, 자, 지난 7월 4일 날 미국 중부와 서부의 산불 위성사진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2008년 6월 하루 동안의 낙뢰로 인해서 1,700군데에서 단 하루 동안에 1,700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화재 위험경이 1970년대, 80년대보다 78일이 늘어나서 이제는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화재 위험 기간입니다. 예, 미국 산림국의 예산의 절반이 산불 진화에 사용돼서 더 이상 포레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파이어 서비스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 21세기의 대위기가 이런 그 기후 붕괴라든가 식량난, 식수, 에너지인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만 년 동안 300 ppm 이하였습니다. 근데 2012년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393 ppm입니다. 그래서 이제 CO2라는 건 뭔가 하면 뭐 메탄이라든가 이제 다른 그 온실가스들까지 전부 다 이산화탄소 농도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그 ppm입니다. 430 ppm. 그래서 재앙의 문턱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방출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2.4도 상승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예상을 하기를 2030년이나 2040년에는 섭씨 2도가 상승하고 2050년에는 섭씨 3도, 2070년에는 섭씨 4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후학자들 약 100여 명이 옥스퍼드에서 2009년도 9월 달에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학자들이 거의 합의를 본 게 2070년대에 가면은 4도 상승이 리얼리스틱한 것으로 그렇게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2도가 상승하면 해수면이 2도 상승으로만 해서 딱 그 2도 상승한 때에 해수면이 25m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2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 해수면이 25m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2도 상승, 지구평균 온도가 2도 상승으로 말하자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간다 했을 경우에 해수면이 25m 상승한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10m만 상승하면은 전 지구의 곡창지대, 해안가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려되는 건 뭔가 하면은 후쿠시마 사태처럼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개가 다 해안가에 있죠. 네. 그게 가장 위험해지는 겁니다. 4도 상승하면은 아마존의 80%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위가 그 남극의 그 보스톡이라는 데서 2.4km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지 그 얼음 뭐예요 빙핵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빙핵을 분석을 해서 그동안 이제 42만 년 동안의 온도를 그 분석을 해냈죠.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높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굉장한 그 폭을 거치면서 걸어왔죠. 그래서 42만 년 동안에 대개 300 ppm 아래였는데 지금은 393 ppm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CO2하고 이제 메탄하고 농도가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떻게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IPCC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잡은 게 21세기 말에 5.8도 상승하는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CO2 방출이 매년 2.5%씩 상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0년 이후에 매년 3.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를 약 100개씩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이 가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표를 섭씨 2도씨 이내로 상승을 해야지만 위험한 대로 사람들이 인류 문명이 지속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2도 상승 이내는 불가능할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군다나 지난번 더반 회의에서 그 이제 마지막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을 90년 대비 25% 내지 40%를 감축해야만 하는데 이게 1% 감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산업 발전, 뭐 경제 성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을 정점으로 잡고 그 후에는 매년 이제 최소한 3%씩 감축을 하고 선진국들은 6%씩을 감축을 해야지만 인류 문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예요. 저 표시해둔 것처럼 말하자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로 누르나? 이게 3.2%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잡았던 게 2.5% 상승이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사막과 곡창지대가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막들은 북위 25도 부근인데 사하라 아라비아 사막, 뭐 인도 서부와 남부 파키스탄의 타르 사막, 미국 남서부의 사막이 있고 남위 25도 부근에는 이제 칼라하리 호주 사막, 페루와 북극 칠레 사막입니다. 곡창지대는 그러니까 북위 남위 그러니까 25도 부근의 사막들이 있고 곡창지대는 위도가 이제 30도에서 40도 지역에 이제 주로 곡창지대인데 그러나 전 세계 곡창지대가 지금 점차 고온 건조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들리 순환 확대라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말하자면 해들리 순환이라는 게 이 적도 부근에서 이 말하자면 아주 습윤한 뜨거운 그런 열기들을 받고 올라온 공기들이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위에 찬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제 이게 폭우로 변해서 쏟아져 내리죠. 쏟아져 내리면은 그 위에 이제 이게 쏟아져 내린데 위에 있는 공기들이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이 뜨거운 공기들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공기들이 말하자면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30도 지역 또 남위 30도 지역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주로 사막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온난화가 확대가 됨으로써 이 해들리 순환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도에서 40도 지역, 남쪽으로도 남위 30도에서 40도 지역, 이 지역들이 다 곡창지대들인데 이 곡창지대들이 점차로 건조지역으로 차츰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50년에 걸쳐서 식량 생산이 3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조차도 2020년대,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중부와 멕시코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농업이 실질적으로 붕괴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 그래서 결국은 인류 문명이 앞으로 63년 내지 7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아주 암울한 그런 전망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결국 방법은 달리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 왜 모르고 있냐? 왜 매스컴들은 조용하냐? 왜 대학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냐?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국가가 뭐냐?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기업들인 거죠. 국가는 그래서 오늘날 기업 국가라고 부르죠.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국가. 그러니까 이 기업 국가들이 정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단기 이윤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이외에 다른
무슨 뭐 환경 파괴라든가 뭐 식량난이라든가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대학들 연구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그거에만 관심 써요. 돈 주는 데에 연구를 맞춥니다. 종교 크게 관심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겁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우선은 정권을 어떻게든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권을 그야말로 돈보다는 우리 자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그런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북쪽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환갑이 지났다. 네, 내가 죽기 전까지 별일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오케이. 캘리포니아 괜찮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점점 가물어지고 시에라네바다 눈 적설량 점점 줄어들고 봄에 점차 일찍 눈이 녹고 캘리포니아 이 밸리의 농업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학자들이 뭔가 지금 다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딘가 지금 써놓은 것 같은데 자식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북쪽으로 뭐 가능하면 뭐 캐나다든 뭐 어디든 자리를 잡도록 북쪽으로 멀리 가서 자리를 잡도록. 전 세계 70억의 지금 인구가 있는데요. 7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제가 의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정치권들이고 뭐 움직이지 않아요. 더반회의에서 뭐 10년 후부터 뭘 이제 도쿄 체제를 2015년까지 연장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뭘 내서 이제 2020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시행한다. 손 놓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7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수십억의 인구들, 그 사람들이 잉여인구라고 부르는 가난한 사람들, 잉여 surplus population, 그 사람들이 이런 기후재앙이고 뭐 식량난이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야말로 자연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부자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어차피 인류의 역사라는 게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하면서 살아온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것도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죠. 이제 기후 이런 붕괴 현실 앞에서는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주를 하든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무슨 명동촌 건설하듯이 그렇게 집단 이주를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녀들의 목숨을 건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캐나다든 알래스카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노인들은 살면서 그냥 우리들의 책임이니 뭐 맞이한다 하더라도 이젠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